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여행에 관한 트렌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학술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어떤 여행을 추구하고 나만의 여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다양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한국에서는 6시 내 고향이라던가 또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서 여행과 관련된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학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싶어서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좀 카테고리화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내가 만들어가는 여행 스타그램입니다. 아마 젊은 층에서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SNS 중에 인스타그램 활용을 좀 하실 텐데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달 수 있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해시태그를 통해서 땡땡 스타그램,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스타그램 혹은 맛집을 좋아한다면 맛집 스타그램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곤 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정보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또 공급하는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요즘 많은 분들은 여행의 트렌드가 단순히 내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가는 관광지 투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여행지를 다녀와서 그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여행 트렌드 중에서 이렇게 여행 스타그램과 같이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여행지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행의 탈경계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여행 정보 유통 구조에서 여행 정보를 받게 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영향력들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탈경계화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여행 상품 구매에 있어서도 전체 온라인 여행 상품 구매가 최근 5년간 약 2배나 성장을 했지만 모바일 플랫폼 거래액은 3.4배 성장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여행업의 범주를 벗어나면서 여행 상품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최대 회사인 구글의 구글 트립을 비롯해서 거대 포털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 등이 여행업에 진출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탈경계화 속에서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저는 여행의 프로슈머의 진화라고 잡아봤는데요. 이런 프로슈머라는 것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내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행과 관련해서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행 관련 블로그 혹은 SNS의 비중, 그리고 동영상 사이트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일반 소비자에서 생산하는 소비자인 프로슈머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 동영상 사이트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 사이트에는 유튜브 정도가 있겠지요.
SNS를 통해서 여행 정보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프로슈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창출하는 소극적인 프로슈머들도 많다고 합니다. 관광 트렌드의 변화 세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바로 관광 의식의 변화입니다. 마이사이더라는 신조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이, 사이드, 그리고 사람이라는 ER이란 단어가 붙으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나온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통적인 여행은 유명 관광지를 투어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나의 취향과 니즈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이사이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여행에 있어서 관광 의식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관광의 트렌드 혹은 여행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구나. 단순히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뉴트로 골목 여행, 밤이 아름다운 도시인 서울을 살펴볼까요?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심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야경은 불빛들로 인해서 굉장히 화려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 밤에 여행을 하려면 사실 그 지역이 정말 안전해야 할 텐데 생각보다 치안이 훌륭한 나라이다 보니 밤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류 드라마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이태원 클라스가 이 서울의 도심,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이태원이란 지역의 이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태원을 주변으로요, 을지로와 해방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젊은 층들이 찾는 여행지인데요. 제가 이름을 뉴트로 도시의 야경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뉴트로라는 것은 뉴, 새로움과 레트로, 복고가 합쳐진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발이 덜 된 그 옛스러운 풍경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골목 여행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목자는요, 미식 여행,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섬진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말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두 지역은 굉장히 다른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경계에서 아름답게 흐르는 강이 섬진강이다 보니 이 자연을 느끼면서 동시에 굉장히 색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경계지이기도 합니다. 전통의 한옥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봄에는 다양한 꽃들이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곳이 야생차 엑스포를 준비할 만큼 차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멋진 차밭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방영됐던 윤스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이 산옥에서 숙박을 외국인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한식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명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웰니스 섬 여행, 사계절이 건강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섬인데요. 이 섬은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사계절의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유채꽃밭을 비롯해서 다양한 꽃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의 특산물인 감귤 여행을 즐기실 수도 있으며 이 가을에는 갈대와 같은 풍경 속에서 사진도 찍고 마음을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한라산이 아름다운 지역이니만큼 겨울산을 즐겨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이 말해주는 것은 청정한 자연 속에서 여행을 즐긴다면 굉장히 마음도 건강해지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웰니스 관광이라고 했는데 웰니스는 어떤 뜻일까요? 웰빙과 해피니스,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즐긴다는 것은 굉장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 관광객들이 찾는 그 멋진 자연 풍경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천백고지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이 풍경을 즐겨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라도라고 해서 제주도 섬에서 좀 더 들어간 더 청정한 섬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천지연 폭포라고 해서 이 폭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자연 지형의 구경을 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액티비티 체험으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강원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이용해서 액티비티 체험이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에서도 나왔죠. 배우 손예진 씨가 패러글라이딩 하던 이 장소가 바로 강원도 영월이고요. 그리고 또 강이 굽이굽이 헤엄치면서 물살이 굉장히 세서 래프팅 하기에도 정말 좋은 인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양양 서피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양양의 서피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 어트랙션인데요. 40여 년 동안 이곳은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제되어 있다가 단 1km 구간만 개방을 해서 서핑 전용 해변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춘들이 많이 찾으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비치로 소문이 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정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펍에서 이 맥주를 마신다던가 낮에는 이 서핑을 타면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보니까 매년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오길 바라면서 그때에는 대면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